감사합니다, 메리. 바로 3분기 실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 회계연도 잔여기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지표를 말씀드릴 때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모든 3분기 기준은 2026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3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만 달러 증가한 1억 5,020만 달러입니다. 증가율은 0.2%입니다. 쇼룸 순매출은 1,027만 달러로 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17개의 신규 매장이 추가된 덕분입니다. 반면 전체 옴니채널 비교 순매출은 1.2% 감소하여 상승폭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인터넷 순매출은 3,730만 달러로 16.9% 감소했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샵인샵 등을 포함한 기타 순매출은 1,020만 달러로 27.3%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번 분기에 물물 교환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입니다. 또한 베스트바이와의 파트너십 종료로 해당 매장 내 샵인샵을 철수한 영향도 있습니다. 3분기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섹셔널스 매출은 1% 감소했습니다. 삭스 매출은 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너그 플랫폼과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기타 매출은 전년 대비 126.3% 급증했습니다. 총 마진은 매출의 56.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58.5% 대비 2.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은 운송비와 관세 비용이 3.2%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창고 비용 등도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관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업체의 양보 등으로 1%포인트 정도를 만회했습니다.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은 49.9%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은 47.9%였습니다. 비중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급여, 라이선스 및 등록비, 임대료 증가 등입니다. 판매 관리비 금액 자체는 급여 부문에서 41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 복리후생 비용 16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라이선스 비용 100만 달러, 임대료 70만 달러 등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률 및 전문 용역비는 3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임대료 비용은 신규 매장 17개 추가로 인해 증가했습니다. 과거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은 이번 분기에 약 12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은 2,110만 달러로 5.7% 증가했습니다.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은 14%로 작년의 13.3%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은 1,580만 달러입니다. 작년 3분기 영업 손실은 770만 달러였습니다. 순손실과 조정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용어 정의는 오늘 아침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분기 단기 순손실은 1,060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손실은 0.72달러입니다. 작년 동기 순손실은 490만 달러, 주당 0.32달러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500만 달러의 법인세 혜택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EBITDA 손실은 600만 달러입니다. 작년에는 270만 달러의 이익을 냈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대차대조표로 3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러브색이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70만 달러입니다. 신용 한도는 3,600만 달러가 남아있으며 현재 대출금은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재고의 질과 양 모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업계 최고의 재고, 확보율과 배송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말에는 재고, 금액이 작년 말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잉여 자본을 기회에 맞춰 배분한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와 단기 소비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6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남은 자사주 매입 승인 한도는 약 1,410만 달러입니다. 이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니 언급했듯이 3분기 시장 추세는 아주 미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4분기 시장 전망은 한 자릿수 초중 반대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의 수요 증가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1월의 경우 작년 실적이 좋아 비교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간 주간 소비 지출 추세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고 혜택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특히 6,000달러 미만 거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인폭을 키웠습니다. 남은 분기 매출에 대한 신중한 입장과 결합되어 이는 4분기 총마진의 예상보다 더 압박을 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전체 매출은 6억 8,500만 달러에서 7억 50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조정 EBITDA는 3,700만 달러에서 4,3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입니다. 총마진은 56%에서 57% 사이로 예상합니다. 광고비 비중은 약 12.5%, 판매 관리비 비중은 40%에서 41%로 봅니다. 연간 순이익은 2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0.15달러에서 0.49달러 범위입니다. 4분기 매출은 2억 3,600만 달러에서 2억 5,60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이는 중간값 기준으로 한 자릿수 초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관세 완화를 위한 우리의 모든 단기 계획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4분기 조정 EBITDA는 5,100만 달러에서 5,60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총마진은 57.5%에서 58.5% 사이입니다. 광고비 비중은 10%, 판매 관리비 비중은 27.5%에서 28.5%로 예상합니다. 4분기 순이익은 3,000만 달러에서 3,6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에서 2.2달러로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7 회계 연도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쇼의 발언을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는 향후 몇 분기 동안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거실 시장을 선점하려 합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2027 회계 연도에는 매장 확장을 늦춰 순증 10개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신중함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엄청난 가치 창출 기회입니다. 우리는 러브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기능, 새로운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제품 혁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시 경제가 좋아질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진 강력한 단연 성장 전망을 뒷받침합니다.